살균 목적도 있기 때문에 더 밀키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돌려가면서 살짝살짝.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가볍게만 섞어주시면 돼요. 미쳤죠? 크림보다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에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새로 나왔는데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는 원래 미국산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독일산 크림치즈가 새로 나왔어요. 미국산 크림치즈는 단단해가지고 저희가 해동을 하거나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많이 사용했는데 새로 나온 독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서 별도의 해동 없이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작업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마스카포네를 사용해서 크림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저번에 만든 제누아즈와 필라델피아 독일산 크림치즈를 사용해서 오늘 아주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필라델피아 독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시면은 별도의 은박 포장이 따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제품이 용기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고 뚜껑을 닫아서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편리해요. 포장을 뜯어보면은 미국산과 다르게 이렇게 냉장 상태에서 꺼내자마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냥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되게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크림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요 큰 채로 사셔서 발라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자, 케이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럽을 끓여줄 건데 오늘 시럽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연유랑 물만 사용해서 만들게요. 먼저 냄비에 물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연유를 넣어주세요. 냄비에 불을 켜주시고 연유가 바닥에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끓기 직전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연유로 시럽을 만들면 굉장히 진한 맛이 올라와서 더 밀키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연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설탕 시럽 레시피 적어놓을 테니까 그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원래는 그냥 희석만 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게 살균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끓여주셔야지 빨리 상하지 않아요. 시럽이 끓어오르면 이렇게 거품이 형성되는데 이때 불을 꺼주세요. 다 끓여진 시럽은 그릇에 옮겨 담아서 냉장고에 차갑게 식혀주세요. 이렇게. 자, 시럽이 식는 동안 크림을 숙성시켜 놓을 건데 크림 같은 경우는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건이 된다면 모든 재료를 다 섞어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최소 1시간 정도는 넣어서 이제 얘네들끼리 융합할 시간을 주고 다시 휘핑해서 사용하셔야 가장 좋아요. 생크림에 설탕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연유, 그리고 필라델피아 독일산 넣어주세요. 저는 독일산 크림치즈를 20% 넣었는데 진한 맛을 원하시면 30%까지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 모든 재료를 다 넣어주신 다음에 거품기로 가볍게만 섞어주시면 돼요. 잘 섞어도 크림치즈가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휘핑을 주면서 다 풀어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설탕이 반 정도 녹을 수 있을 정도로만 30초에서 1분 정도 잘 섞어서 냉장고에 차갑게 숙성을 주시면 됩니다. 자, 설탕이 어느 정도 녹으면 이제 그만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잘 섞인 크림은 냄새가 흡착되지 않도록 뚜껑을 잘 덮어서 냉장고에 최소 1시간 정도 숙성을 줄게요. 필라델피아 독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이 있기 때문에 사용한 다음에 바로 뚜껑을 닫아서 아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자, 시럽이 식고 크림이 숙성될 동안 우리가 딸기를 준비할 건데 딸기는 제가 미리 씻어놨고요. 딸기 꼭지를 따서 그래서 이쪽은 통으로 넣을 거고요. 이쪽은 반 썰어서 윗칸에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딸기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제누아즈를 썰어 볼게요. 제누아즈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밀봉해 주시면은 촉촉하게 숙성이 돼서 바로 사용하기 좋아요. 제누아즈 껍질을 먼저 벗겨주시고 아래 종이도 떼어주세요. 제누아즈는 먼저 돌려서 바닥면 먼저 제거해 줄게요.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식감이 안 좋아서 여기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누아즈 슬라이스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돌림판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오늘 3단으로 자를 거예요. 칼날로 돌려가면서 살짝살짝 자국을 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그대로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마지막 장은 좀 살짝만 쳐내시면 돼요, 위에를. 자, 이렇게 총 3장이 만들어졌는데 저 맨 윗단을 좀 더 얇게 했어요. 여기 중간에 딸기가 통으로 들어갈 거라 크림도 되게 많고 딸기도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두 장은 좀 두툼하게 잘라주시고 맨 위는 좀 얇게 잘라주세요. 크림 숙성이 끝났는데요. 바로 휘핑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믹서에 크림을 다 넣어주세요. 저는 수직 믹서를 사용할 건데 핸드 믹서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동물성 생크림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휘핑하면 굉장히 빠르게 거칠어지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휘핑된 속도만큼 빨리 거칠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속으로만 안정적으로 휘핑을 해줄 거예요. 중속으로 휘핑해 줄게요. 지금 보면 거품기살이 선명하게 남기 시작하잖아요. 이 정도 휘핑이 되면은 굉장히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휘핑된 정도를 보시면은 아까보다 좀 더 선명하게 거품기살 자국이 남는데, 나는 기계로 크림 대기를 한 방에 맞춰서 사용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꺼내셔가지고 손 거품기 사용하시면 가장 익숙해지시기 좋고요. 저는 조금 더 휘핑해서 사용할게요. 몇 바퀴 안 돌렸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휘핑이 되죠. 이 정도 되면은 내리셔도 돼요. 지금 크림 상태를 보시면 거품기로도 이렇게 떠지는 상태가 돼요. 끝에 살짝 뾰족하게 휘는 상태. 전 이 정도까지 휘핑을 해서 샌드용이랑 아이싱용 따로 나눠서 사용해요. 크림치즈가 들어간 크림이라 굉장히 빠르게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해주세요. 자, 이제 크림이 완성이 됐는데 전 아이싱용을 지금 빨리 덜어서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오늘은 샌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양은 3분의 1 정도를 덜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바닥면 제누아즈를 돌림판에 올리신 다음에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센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끓여놨던 시럽 촉촉하게 발라주세요. 시럽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윗면이 촉촉하게 젖어들 정도까지만 발라주시면 돼요. 시럽 발라주신 다음에 생크림 올려주시고 스패츌러로 고르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부족한 공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이 가볍게만 올려주신 다음에, 그래서 딸기를 통딸기를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미쳤죠? 이게 케이크지. 그래서 비는 자리 어깨에 가득가득 채워서 살짝 눌러서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해 주신 다음에 딸기 사이사이마다 크림을 충진해 주세요. 윗면도 덮어주시고 아랫면도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돌려가면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자, 여기 윗면에 제누아즈 덮어주시고 시럽을 바르기 전에 눌러서 센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스패츌러로 옆면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딸기 튀어나온 자리 있으면 눌러서 맞춰주셔야 나중에 아이싱 할 때 딸기가 비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시럽을 다시 발라주세요. 시럽을 촉촉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다시 크림. 다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크림을 펼쳐주세요. 고정하고 돌려주세요. 다시 딸기. 이번엔 슬라이스 된 걸 올릴 거예요. 딸기는 가장자리 먼저 맞춰서 올려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채워주시는 게 가장 예뻐요. 빈 공간들은 딸기를 잘라서 빈틈없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크림 살짝 올려주시고 딸기 사이사이마다 크림이 채워져야 단면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크림, 딸기, 크림 이 순으로 꼭 샌드해 주셔야 돼요. 크림이 부족하지 않게 딸기 사이사이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스패츌러 고정하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바로 뚜껑을 덮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럽을 바르기 전에 꼭 손으로 눌러가면서 센터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윗면을 평평하게 맞추신 다음에는 옆면에 튀어나온 크림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남은 시럽 전부 발라주세요. 자, 시럽 전부 발라주신 다음에 이 샌드를 저랑 똑같이 하시면은 크림이 살짝 남아요. 에버 아이싱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가 빵 가루, 크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싱 할 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남은 크림 전부 모아주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얇게 에버 아이싱 해줄게요. 얘는 모양 상관없이 그냥 얇게만 크럼만 나오지 않게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발라주신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옆면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위에 깃 선 거 있죠? 엣지 있게 깎아주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대충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하셔서 바로 아이싱을 하셔도 되고 이 냉장고에 좀 굳혔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크림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전 바로 아이싱을 진행할게요. 케이크판으로 먼저 옮겨줄게요. 엄청 무거워서 조심히 옮기셔야 돼요. 판채로 오늘은 아이싱을 할 거예요. 자, 아이싱 할 크림은 거품기로 먼저 잘 섞어서 크림 균질화 시켜주신 다음에 너무 팍팍 저으면 큰 기포 형성되기 때문에 주걱을 바닥에 붙여서 천천히 저어주시면 돼요. 크림을 먼저 올려주세요. 윗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림판 돌려주면서 스패츌러 왔다 갔다 하면서 크림을 펴발라주세요. 그래서 일정하게 펼쳐지면 고정하고 돌려서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옆면 크림이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에를 발라주시면 아래는 저절로 발라져요. 자, 스패츌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라주신 다음에 크림보다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혹시 모르게 크럼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발라주듯이 크림만 아이싱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림이 다 아이싱이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두께를 조절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짧게 끊다가 길게 길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되면 고정하고 돌려주세요. 케이크가 녹다 보니까 한 방에 깃이 서지 않아요. 깃을 세우려면 위에 크림을 조금 더 얹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 줄게요. 고정하시고 돌려주세요. 윗면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옆면 그대로 스패츌러 대서 돌림판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싱이 다 되면 아랫면 크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위에 깃선 거 보이시죠? 요거를 깨끗하게 깎아내야 되는데 초반에는 살짝 눕혀서 점점 많이 깎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 우리 살짝 들어갔잖아요. 3분의 1 지점 깎아내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깎아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돌려가면서 여기서 되게 평평하게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작업할 때는 스패츌러가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중간중간 닦아가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싱은 완성이고요. 윗면이 어디서 마무리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완성이 돼야 잘 된 아이싱이에요. 자, 아이싱이 끝난 부분부터 파이핑을 해줄 건데 2바퀴 돌려서 레이스 보여드릴게요. 시작점은 통통하게, 마무리는 뾰족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딸기 장식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장식해 줄 거예요. 앞쪽 먼저 2개 놓아주시고요. 2개 센터 잡아주신 다음에 양옆에 2개, 그 옆에 사이에다가 2개 올려주시면 맞춰서 올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완성이에요. 딸기 장식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대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전 안에 딸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는 되게 심플하게 올려봤어요. 자, 이렇게 딸기 케이크까지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완성된 케이크는 냉장고에서 3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고요. 겉표면이 마르지 않게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잘라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돼요. 생딸기가 들어간 케이크다 보니까 냉동 보관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마스카포네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필라델피아 독일산을 사용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들어 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 크림 레시피로만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